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시작, 즉 건국신화를 통해 가지고 신라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을 비롯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국신화는 당연히 시조가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군이나 주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의 건국신화는 이들 신화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보입니다.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조인 혁거세뿐만 아니라 그 혁거세의 부인인, 즉 왕비인 아령에 대한 숭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가 계령난신 이런 얘기를 해서 건국신화를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혁거세의 그 신라 첫 왕의 시작은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박혁거세 즉위년조에는 건국신화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의사관을 내세웠던 삼국유사는 이 건국신화를 아주 자세하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어떻게 각각 이 건국신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일단 이 육촌 선조민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조민들이 어디서 봤느냐 하면 이제 조선 유민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촌 중에서 고 촌장이 어느 날 이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우물가에 그 빛이 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말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알을 깨워봤더니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그 남자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웠다. 그리고 이제 키워서 한 13살이 됐을 때 발육이 남달라서 성인과 비슷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13살 된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자, 그런 다음에 혁거세가 즉위한 이후에 즉위 5년 차에 이제 갑자기 이제 아령정에서 용이 나타나고, 그 용의 옆구리에서 이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그 여자아이가 바로 이제 아령이 되는 거죠. 그 우물가 이름을 따서 아령이를 하게 되고, 이 아령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노구, 즉 할머니였던 거고, 이 할머니가 아령을 데려가서 키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로 그 혁거세가 맞이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 육촌에 선조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선조민들이 조선 유민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지난 땅에 옛날부터 육촌인들이 살았다, 이렇게만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육촌인들이 모여서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까? 왕을 추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출현을 염원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우물가에서, 나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이제 그 빛이 보이고, 삼국사랑 똑같아요. 빛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백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서 찾아갔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알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거두어 기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왕과 왕비가 동시에 출현하기를 염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니나 다를까 이 그 혁거세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계룡이, 여기서는 이제 계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룡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그 여자아이도 이제 같이 데리고 와서 키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고 촌장이 한 사람이 또는 노구가 각각 키워서 이제 왕과 왕비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에서는 이 육촌 사람들이 공동으로 왕과 왕비를 맞이하기를 염원했고, 같은 날 동시에 왕과 왕비, 그러니까 혁거세와 아령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육아를 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 삼국유사에 보면 혁거세와 아령은 동갑인 거죠. 그래서 둘 다 13살이 됐을 때 동시에 이제 혼인을 시키고 왕과 왕비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비교해 보면, 이 같은 큰 줄기는 똑같지만, 상징성도 똑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삼국사기는 어찌됐든 시조 박혁거세 중심인가, 혁거세를 맞이하고 왕으로 삼았고, 나중에 아령을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삼국유사는 육촌 사람들이 염원도 그랬지만 왕과 왕비를 동시에, 그리고 육촌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키웠고, 동시에 왕과 왕비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혁거세와 아령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이 혁거세와 아령을 이성, 두 명의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이 삼국유사가 훨씬 더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이성의 강조, 아령과 혁거세를 나란히 존중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디서 더 강조가 되냐 보면, 일단 아령이 출연하는 모습을 보면 삼국사기에서는 용으로 표현이 됐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거기에 앞글자를 하나 덧붙여서 계룡, 닭개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닭이냐 용이냐라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 계룡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럼 애기가 나왔는데 애가 되게 예쁘다. 근데 문제는 입술이 닭부리처럼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룡의 개자와 그다음에 닭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닭의 형태, 그러니까 닭과 어떤 토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이제 아령이 계룡에서 태어나고 닭부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결국 신라가 이제 다른 말로 계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신라의 계림이라는 국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련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아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위치가 국명과 연결된 쪽으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물론 그 계림이란 국명은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 기말지, 김씨 시조인 기말지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입장에서는 이 계룡과 닭불이라고 하는 입술을 가졌던 이 아령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혁거세의 이제 역할들 이렇게 나오는데, 혁거세 18년, 즉 제위한 지 18년 되는 해에 보면 혁거세가 이제 육부를 순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위문하면 다니고, 이때 이제 아령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농업과 양잠을 이제 권하고, 사람들이 이제 장려하고 지리를 다했다. 그러니까 땅의 기운들을 이롭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통치를 혁거세 혼자 한 게 아니라 결국 혁거세와 아령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했다. 그다음에 이 농업 부분, 그죠? 농업과 양잠과 땅의 질이, 이런 부분들을 아령이 책임지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혁거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백마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혁거세는 천신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령 같은 경우는 용 또는 계룡이잖아요. 그죠? 그럼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못에 사는 거예요. 연못에. 그러니까 이건 수신 또는 그 땅과 관계되는 지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신화들이 그렇긴 하지만 천신과 지신의 결합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다른 신화들을 보면 결국은 천신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삼국유사에서는 이게 천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을 동등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60년을 제위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혁거세 제위 61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기사를 보게 되면 왕이 하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천신이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올라갔다가 7일 뒤에 툭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게 유해가 5조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이 5쪽으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하나에 모아서 묻어주려고 했더니 뱀이 나타나서 이걸 못 뭉치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5개를 따로따로 했다. 그래서 그게 오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혁거세가 죽었을 때 왕비 아령도 같이 죽었다라고 이제 삼국유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왕이 그 거서관이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사릉에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 사릉이란 말이 아까 그 뱀이 방해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매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뱀사자를 써서 이 오릉을 다른 말로 사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왕이 돌아가셨다라고 끝나요. 왕비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왕이 남의 차창웅인데, 혁거세의 아들 남의 차창웅 즉위년조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두 성인이 나라를 저버리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삼국사기 본기 기사에서 혁거세 조에서는 그 얘기를 쓰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말한 대로 건국신화 서술에도 그렇지만 삼국사기는 철저하게 혁거세 중심의 서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이성을 동등하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의 기사를 쓰면서도 같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성의 강조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릉인데요. 오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대로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박혁거세의 시체가 5개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박혁거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남해, 그 다음에 유리왕, 그 다음에 파사왕, 이렇게 4명의 왕과 그 다음에 아령,
이렇게 5명의 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령이 여기에 같이 혁거세와 같이 매장돼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 편이 혁거세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나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령이 탄생했다는 아령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장소가 다르고 이 두 장소가 지금까지도 신성시 되고 있고 숭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제 탄광지처가 두 군데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이 이성을 동등하게 숭배해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아령정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오릉이 있었잖아요. 그 오릉 안에 이제 이 조선시대 가면 오릉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숭덕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숭덕전 그 뒤편에 이 아령정이 있어요. 알고 보면 오른 그 권역 안에 아령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간 구조를 봐서도 결국은 이 두 성인들을 건국신화에 나오는 또는 이 두 사람이 동등하게 인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건국신화를 이게 삼국사회가 삼국유사에서 기록하는데 이 역사적인 입장에 따라서 역사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명확하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부식 같은 경우는 이제 혁거세 중심으로 썼던 거고, 이련은 이제 두 성인을 동등하게 쓰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게 역사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성을 존중했던 것들이 이후에 신라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